자, 이제 월간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드디어 실제적인 양식을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테일 양식의 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 월간판은 이렇게 두 달을 한 페이지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월과 2월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개의 달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연간 계획의 반영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간판에는 어떤 내용을 적으시면 되냐면요. 바로 일자와 시각이 픽스된 과업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것을 여기에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면의 주간판에는 일자와 시각이 픽스된 일을 적지 마시고 누구와의 약속이나 혹은 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거나 저처럼 강의를 어딘가에서 하기로 했다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월간판을 이용해서 기존의 캘린더 관리를 하신 것과 비슷하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스피디테일은 절대로 하나의 과업을 두 번 반복해서 중복해서 적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판에 적으신 과업은 절대로 앞면의 주간판에다가 중복해서 적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간판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예를 제가 마치 볼펜을 사용한다는 것처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17일에 신촌에서 강의를 7시에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 원래 예정된 시각에 강의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체크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방식이랑 비슷하시죠?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 강의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한번 다시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룰 때가 조금 다른 도구들이랑 다른 부분인데요. 기존의 도구들은 미룰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네모 박스 안에다가, 잠시만요. 예, 네모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작은 화살표를 그리는 방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이렇게 작은 화살표를 그냥 그려놓게 되면은 이 일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어디로 미룬다라는 표시가 굉장히 애매하죠. 사실 저는 이렇게 작은 화살표를 그냥 쳐놓는 방식은 일을 미룬다라기보다는 일을 던져버린다 예,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미룰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 내가 이런 일들을 미뤘었지? 라면서 지난 일정들을 쭉 다 스캔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스피디테일은 철저하게 미루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7일에 있었던 강의를 25일로 미루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쭉 화살표를 그어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검정 볼펜으로요. 검정 색깔로 바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줍니다. 예. 실제로 볼펜으로 할 때는 훨씬 더 예쁘게 예,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25일 날 미뤄진 일정대로 실행을 했을 경우에는 체크. 그런데 기존의 일정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중복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 미루는 것과 미룬 일을 했을 때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소는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마 예상하고 계실 텐데, 신촌 강의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X 하면은 이 일정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취소된 일정이 됩니다. 이것이 스피디테일의 월간판에서 사용하는 전체 기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가 라는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어플에다가 스케줄링을 했다가 그 일정이 취소 혹은 수정될 때, 특별히 변경될 때 어떻게 하시죠? 일단 어플을 열고요. 해당되는 날짜를 클릭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날짜 안에서 해당 과업을 선택한 다음에 복잡하게 일정을 변경하고 시간을 다시 세팅하고서 저장하는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걸쳐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스피디테일 종이와 사색 볼펜만 있으시다면 일정이 변경되는 순간 해야 되는 작업은 매우 심플합니다. 스피디테일 종이를 빠르게 펼쳐냅니다. A4 용지고 언제나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종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이를 펼쳐냅니다. 그리고 뭘 해요? 볼펜을 꺼내서 빨간색 볼펜으로 그냥 쭉, 다시 할게요. 네, 빨간색 볼펜으로 그냥 쭉 그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네모 박스만 딱 쳐주면 미룬다 라는 것이 그냥 끝나버리죠. 제가 전자펜으로 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볼펜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아날로그가 디지털 대비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곡선의 기동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르게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유연함은요, 사실 디지털 기기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스피드죠.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요, 어쩔 때는 이 아날로그 펜이 주는 이 스피드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날로그의 강점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로 작성된 스피디테일 종이의 내용들이 언젠가는 디지털화 되는 순간이 필요해요. 제가 엑셀 기반으로 이것을 작성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PC를 타이핑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게 어떤 시점인지를 지금 단계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PC를 사용하는 경우는 딱 이런 경우입니다. 즉, 펜으로 적었는데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PC로 약 15분간만 타이핑하는 시간을 가질 뿐입니다. 펜으로 적었는데 하지 않은 일의 예시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9년 1월 7일 주간에 해당하는 스피디테일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 지인으로부터 19일에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즉시 펜으로 적겠죠. 누구누구의 결혼식 어디에서 몇 시에 있다 라고 19일에다가 일단 볼펜으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14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7일 주간의 스피디테일을 14일 월요일 날, 오늘이 1월 14일 월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제 PC 앞에 지난주에 스피디테일 종이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손으로 적었는데 아직 하지 않은 일, 예를 들어 19일에 있을 결혼식은 아직 가지 않은 결혼식이죠. 그러면은 체크박스가 있으나 체크되지 않은 그런 볼펜으로 적은 과업들을 쭉 살펴보면서 적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PC로요. 예를 들어 체크박스는 미음입니다. 미음으로 한 다음에 결혼식, 뭐 몇 시, 뭐 어디서, 어디, 뭐 이런 정보를 여기다가 타이핑하는 거죠. 네,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 스피디테일을 작성할 때 하는 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난주 스피디테일에서 손으로 적었는데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단순 받아쓰기 할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새로운 주간에 날짜를 적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탕화면으로 그냥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날짜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네, 7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이번 주의 첫 날짜인 14일로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아날로그의 그 펜 정보와 디지털, 즉 PC 정보가 교집합을 이루는, 그리고 누적되고 축적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딱 15분만 PC 앞에 앉아도
이 스피디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스피디테일에 인쇄된 항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제가 수시로 PC 앞에 앉아서 뭔가를 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스피디테일은 철저하게 매주 월요일 아침 그 주의 스피디테일을 출력하기 위한 15분 타이핑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월간 계획에 보면은 좀 재밌는 항목이 있어요. monthly routine이라고 된 부분인데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데, 매월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 통신사에서 무료 영화를 한 편을 꼭 제공을 받았었는데,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 영화 한 편을 보지 못하고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달의 영화는 사라지는 게 되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이런 일들 매달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이런 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러분께 월간 계획에다가 monthly routine이라는 일종의 파레트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파레트에다가 고정적으로 매월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체크박스를 해놓으면,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면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이 1월 14일이라고 가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보시면 위에 있는 이 monthly routine이라고 된 곳에 통신사 무료 영화 예매하기라는 것에 밑줄이 가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했다, 이미 월간판에 반영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예를 들어 지금 1월 1일에 신정, 당연히 지나간 일정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서 밑줄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일정도 다 했다라고 한다면 밑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monthly 루틴으로 돌아오면 통신사 무료 영화 예매하기라는 것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드래그 한 다음에 카피를 하는 겁니다. 텍스트를요. 그리고서 이번 주간에 수요일 정도에 잠깐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신사 무료 영화 예매하기라는 과업은 월간 어느 날짜에 반영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를 드래그해서 밑줄 처리를 해 놓으면 이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스케줄에 반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한 일에 대해서는 혹은 이미 월간판에 반영한 monthly 루틴에 대해서는 밑줄 처리하는 부분 지금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간 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엑셀 양식에는 이렇게 스피디테일 이얼리라고 된 연간 달력을 한 판으로 모아놓은 이런 판이 있습니다. 당연히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겠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월간 계획이라고 된 두 개의 달력의 밑에 보면은요, 연간 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빈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요, 보통 월간 계획은 두 달치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거의 다 관리는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을 살고 있으면 1, 2월을 보면은 웬만하면 관리가 되는데요. 가끔 3월 혹은 그 이후의 일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그 일정을 어떻게 스킵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칸입니다. 자, 1, 2월을 살고 있는데 1, 2월의 월간판을 보고 있는데 3월 그 이후에 일정이 들어옵니다. 19년 3월 23일에 있을 결혼식 일정, 저는 주로 얘를 결혼식으로 드는데요. 결혼식 일정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볼펜으로 190323 누구누구 결혼식 어디에서 몇 시에 라고 볼펜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볼펜으로 적은 이 과업을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타이핑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월 23일이죠. 그러면은 이얼리 판을 열어서 3월 23일에 가서 바로 적어 놓는 겁니다. 다시 또 미음을 하고요. 결혼식, 당연히 누구누구 결혼식이라고 적어야겠죠. 누구누구 결혼식 몇 시, 잠시만요.
결혼식 몇 시 어디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서 이 자료는 계속해서 누적 관리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 2월을 살고 있었는데 1월이 다 갔습니다. 2월 첫 주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 월간판이 어떻게 변형이 돼야 되죠? 1월 자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료가 됩니다. 그죠? 잠시만요. 보이는 방법을 조금 더 보시기 좋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자, 1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럼 1월 달력은 필요가 없는 달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월 달력을요. 모두 드래그해서 컨트롤 카피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2월 달력을 위로 올립니다. 당연히 그동안 누적된 정보가 다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3월은 어디서 땡겨올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연리판에 3월에 그동안 누적된 정보들이 또한 있겠죠. 자, 3월 자료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먼슬리판으로 돌아와서 2월에다가 컨트롤 V 해서 3월을 붙여넣습니다. 어때요? 월이 넘어갈 때 월간판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새롭게 반영될 월에 그동안의 기록이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되시죠? 네, 이게 바로 월간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월간판을 사용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스피디테일을 통해서 자기 개발, 균형 성장, 습관화를 관리할 수 있는지로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